오늘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교육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체육시간, 현장 체험학습 시간과 같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든 활동을 교육활동이라고 해요. 혹시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반 친구가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 적이 있나요? 그때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학교 생활 중에 친구들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이 서로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면 선생님의 수업활동이 방해되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겠죠.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의 여러 사례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같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수정이는 오늘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저녁 7시쯤 집에 갔습니다. 수정아,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엄마, 오늘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내 손을 때리고 내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갔어. 뭐라고? 수정이의 얘기를 들은 엄마는 수정이 앞에서 당장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 수정이 선생님이시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우리 수정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기 손을 때리고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갔다고 해서요. 네? 그런 적이 없는데? 수정이가 국어 시간에 계속 태블릿을 보길래 그만 보자고 했는데 수정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제가 태블릿을 보관함에 넣었어요. 아마 수정이가 그 일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정이가 저한테 잘못 이야기한 것 같네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수정이는 등교해서 교무실로 국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제 엄마한테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수정이가 먼저 사과하니까 선생님도 사과를 받아줄게.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선생님이 수정이를 때리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얘기한 거야? 태블릿을 더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가져가는 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구나. 수정이가 잘못을 알고 있고 이유도 선생님한테 잘 설명해줘서 이해했지만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말하도록 하자. 그리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집에 말하고 싶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하단다. 알겠지? 네. 앞으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전달하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그래, 꼭 약속 지키자. 민수는 담임 선생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 선생님 사진을 몰래 찍고 자기 사진과 합성해서 반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나랑 사진 찍었어. 우와, 정말? 사실 내 사진과 선생님 사진을 합성했는데 어때? 너가 선생님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린 거 선생님은 알고 있어? 아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 사진을 몰래 찍고 편집했지. 뭐라고? 선생님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면 안 돼. 왜?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선생님이 나중에 알게 되면 큰일 나. 그리고 사진 합성도 선생님 동의 없이 하면 문제가 돼. 경수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학교 시간, 민수는 선생님께 할 말이 있다며
교실에 남았습니다. 민수야, 선생님한테 할 말이 뭐야?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 사진을 수업 시간에 몰래 찍었어요. 몰래? 선생님뿐 아니라 친구들 사진도 허락 없이 찍는 건 법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이야. 네. 근데 그 사진을 우리 반 단톡방에도 올렸어요. 단톡방에 올렸다고? 네. 장난으로 제 사진이랑 합성해서 올렸는데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 선생님 몰래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도 잘못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도 문제가 돼.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도 동의 없이 SNS나 단톡에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민수가 만든 사진과 올린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자. 네.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거나 편집해서 올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 그래, 민수야. 약속 꼭 지키자. 철민이는 미술 시간을 싫어합니다. 오늘은 찰흙으로 만든 동물 만들기 수업을 하는 날인데 손에 뭐가 묻는 걸 싫어하는 철민이는 오늘 더욱 힘든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철민아, 찰흙을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만들어보자. 싫어요. 왜, 철민아? 그럼 옆에 계신 협력 강사님과 함께 만들어볼까? 아, 싫다고요. 철민이는 소리를 지르며 찰흙을 미술 선생님을 향해 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협력 강사님이 철민이를 찾으러 나갔더니 철민이가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아, 평소에 미술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 미술이 싫어요. 전 그림도 친구들보다 못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 못하는 걸 해야 하는 게 싫을 수 있지만, 그럼 미술 선생님께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찰흙을 던지면 선생님이 다칠 수 있고 마음도 아프실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야. 네, 저도 아는데 순간 제가 싫어하는 찰흙이 보이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래, 철민아. 화가 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선생님께 소리를 지르고 찰흙을 던지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방법을 생각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미술 선생님은 복도에서 철민이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미술 시간에 찰흙을 던지고 나간 거 죄송합니다. 그래. 철민이가 평소에 미술 수업을 어려워한다는 건 알았는데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진 건 처음이라 선생님도 충격을 받았어. 제가 오늘 화난 걸 참지 못했어요. 손에 뭐가 묻는 게 싫은데 찰흙이 있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 철민이가 어렵고 하기 싫은 게 있더라도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는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그렇지? 네,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해줘. 손에 묻는 게 싫다면 찰흙 대신 다른 재료로 바꿔줄 수 있어. 그리고 모양을 만들 때도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도와줄게. 네, 선생님.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화내지 않고 말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생님께 사과를 한다면
처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되도록 빨리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생님께 사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례와 관련해 내가 선생님 입장이 되어보는 역할극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재민이에게 다가가 수학학습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학습지 하기 싫어요. 재민아, 그런 말은 선생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싫어요. 이거 너무 어렵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싫어요. 재민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 몰라요. 선생님 말 듣기 싫어요 저. 현진이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진아 빨리 자리에 앉자. 수업 시작한 지 10분도 더 지났어. 교실은 답답해요. 현진아 수업 시간에는 교실에서 수업 활동을 해야 돼. 너가 소리를 지르서 다른 애들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어. 싫다고요. 저는 여기서 공룡을 그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정해진 수업 활동을 하는 게 학교 규칙이야. 규칙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얼른 가자. 지금 다른 애들이 수업 못하고 있잖아. 싫다고요. 저는 교실보다 복도가 더 좋아요. 두 가지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학생들은 제대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해야 할 때는 먼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선생님, 제가 지금은 좀 어려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해볼게요. 또는 선생님, 저 혼자서는 어려워요. 함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내 마음이 진정된 후 이야기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행동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올바르게 나의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실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짐해보세요. 책임서약서는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붙여두고 매일 보면서 내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외쳐봅시다. 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를 실천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조용히 혼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끄고 넣으라고 하니 학생이 선생님께 화를 냈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해야 하며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면 교육활동 침해가 됩니다.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에 화가 나서 선생님 팔을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상처를 준 것은 폭행입니다. 아래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세요. 정답은 성희롱입니다. 남자 선생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서 선생님이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